아프리카 초등수학 수업의 더 나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혼합 계산을 가르칠 때의 일입니다. 2-3 플러스 4는 -1 플러스 4는 3으로 가르쳤는데 제 풀이 과정이 틀렸다고 했습니다. 이미 아이들은 음수와 양수의 연산도 할 줄 아는데 제 풀이 과정은 무엇이 틀렸을까요? 현지 교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혼합 계산 방법인 보드마스에 의해 AS, 즉 덧셈이 뺄셈보다 먼저 있으므로 식을 재배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2-3 플러스 4는 2 플러스 4 마이너스 3으로 재배열한 후 6-3은 3이 맞다고 모든 수학 교사들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혼합 계산에서 덧셈을 뺄셈보다 먼저 풀어야 하고 나눗셈을 곱셈보다 앞서서 풀어야 할까요? 현지 교사들의 수학 5개념은 생각보다 많고 수업에 큰 걸림돌입니다. 이 문제는 어떤가요? 단위 변환을 할 때 3m는 300cm라고 정답을 바로 썼더니 틀렸다고 합니다. 정답을 쓰기 전에 반드시 1m는 100cm라는 수학 공식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3cm 곱하기 3cm는 9제곱cm라고 식을 세우고 풀었는데 또 틀렸다고 합니다. area는 side times side라는 공식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할 때면 오직 단 하나의 풀이법과 정형화된 풀이 과정으로 풀지 않으면 오답 처리됩니다. 분수의 덧셈, 뺄셈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한 암산 부분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요? PLE 수학 시험은 주관식으로 푸는데 그때 인정되는 정형화된 풀이 과정을 따라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PLE가 무엇이고 성공적인 수업을 위해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번 차시에서는 초등 졸업 시험인 PLE와 초등 수학 교육 과정, 성공적인 수업을 위한 여러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등 졸업 시험 PLE와 초등 수학 교육 과정, 그리고 아프리카 학교 교사 상황과 성공적인 수업을 위한 여러 팁들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는 PLE 또는 PSLE라고 불리는 초등 졸업 시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마지막 학년인 7학년이 이 시험을 치는데 PLE의 성적에 따라 상급 학교의 진학과 낙제를 결정합니다. 이 PLE는 우리나라의 수능 열기와 비슷합니다. 마치 학교가 PLE를 위해 존재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7학년 학생들은 매주 PLE 모의고사를 치고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학교는 비상에 들어갑니다. 시험 전날 학교에서 학부모 PLE 기도회를 공식적으로 열 정도입니다. 학교별로 시험 성적 결과가 공유되며 PLE 결과는 학교의 지위나 명성에 큰 영향을 주므로 모든 초등학교가 PLE 시험에 매진합니다.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총 4과목, 하루에 2과목씩 이틀에 걸쳐 시험을 치릅니다. 시험 시간은 과목당 평균 2시간 15분 정도이며 총 55문제씩입니다. 모두 주관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부담이 큽니다. 학교에서 학기마다 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이 PLE 문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우간다는 1년에 3학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학년 수학 교육 과정을 보면 3학기 동안 배우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수학 교육 과정과 비슷한 듯 하지만 눈에 띄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중학교 교육 과정에 포함된 내용이고 분수, 비와 비율, 작도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계의 기나 단위 변화는 초등학교 저학년에 있는 내용입니다. 즉, 우간다 초중수학 교육 과정은 한국의 초등, 중등 과정이 혼재되어 있으며 같은 주제를 매 학년마다 동일한 주제로 심화되어 다시 가르치는 나선형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수의 경우 4학년에 도입이 되어 7학년까지 해마다 심화된 내용으로 배웁니다. 다음은 7학년 수학 교육 과정입니다. 5학년과 동일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LE에서 오답률이 높고 가장 어려워하는 주제가 분수, 정수, 방정식입니다. 이것은 수에 대한 개념과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주제들입니다.
PLE는 교사들의 생각과 학교 문화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의 성장, 학습자 중심의 활동보다는 PL이나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이 시험 성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별 성적에 따라 교사의 순위를 매겨 이달의 교사를 뽑거나 반별 성적이 낮으면 조회 시간에 공개적으로 교장 선생님에게 혼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래나 게임과 같은 학습자 중심의 활동들을 하기 전에 동료 교사와 교장 선생님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처음 아주 간단한 게임 활동을 할 때도 진도와 성적 결과가 급급한 상황에서 동료 교사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현지 교사들도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수업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동료 교사들과 타협점을 찾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한정된 수업 시수에 비해 학습량이 많은 교육 과정 때문에 늘 진도가 급한 문제 앞에 저는 먼저 교육 과정부터 재구성하여 여유 시간을 확보한 다음 학습자 중심의 활동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교사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성공적인 수업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업 시간, 수학 문제만 던져놓고 교사들은 종종 사라졌고 수업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늘 수업 연구와 학습 자료를 제작하는 저를 보며 흥미롭지만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처음엔 수업 준비는 무능력한 교사가 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던 교장 선생님께서 제가 쓴 모든 차시의 지도안과 스크립트까지 제출을 요구하셨고 다른 교사들과 함께 수업 참관도 여러 번 하시며 교사와 수업에 대해 가장 큰 인식 변화를 보이셨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꽤 빈번히 수업 고민들과 제 교육 철학에 대해 토의하자 하시며 호출하셨고 경청해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동료 교사들도 이것저것 묻기 시작하고 다른 학년의 수업까지 함께 고민하며 교사들의 인식 변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교사들이 수학 수업할 때 오개념이 많고 교사부터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문제풀이 기술만 가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사들이 어릴 때 잘못 배운 수학이 전혀 수정되지 않은 채 배웠던 그대로 다시 어린 학습자들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교사만의 문제뿐이 아니라 교과서에서도 국가에서도 만들어 배부하는 시험에도 잘못된 문제들이 덜어있어 다시 채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수학 수업을 위해 수업을 하기 전이나 수업을 하고 난 후 교사의 오개념이 발견되면 교사들과 충분히 대화하며 오개념을 잡아가는 과정은 파견 교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수학을 설득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답답하고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다음 세대가 정확한 내용으로 성공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 파견 교사가 현지 교사들과 슬기롭게 풀어가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현지 동료 교사 간의 미흡한 수업 준비로 인해 수업 시간 중 버려지는 시간이 많아 실제 학습 시간이 무척 짧고 비효율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절대 학습량 부족으로 기초 기본 학습이 부실하다고 생각했고 수업 중 학습자의 실제 학습 시간을 높이기 위해 잘 계획되고 밀도 있는 수업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동료 교사들과 함께 매 차시마다 교수 학습 활동을 의논하여 지도안을 미리 만들었습니다. 또한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며 학습 내용을 최대한 구조화시켰고 학생들의 흥미를 위해 다양한 학습자 중심의 활동들을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에 대해 미리 함께 의논하며 현지 동료 교사들의 수업 능력 향상을 위해 함께 도왔습니다. 저 또한 학생들의 실제 학습 시간을 확보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수업 전 책상 위에 필요한 공책만 덮은 상태로 올려두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수업 시작하기와 같이 기초 학습 태도부터 습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게 매차시 지도안뿐만 아니라 학습 내용을 최대한 구조화 단순화시키고 중언부언하지 않고 핵심만 말할 수 있도록 영어 스크립트도 미리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판서는 중요하지만 쓸데없이 낭비되는 시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 판서를 미리 계획하고 대부분의 판서는 미리 적어와서 칠판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계획된 밀도 있는 수업 방식이 익숙해지도록 수업 시간 내내 긴장감 있는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수업 중 학부모님이 불쑥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면 수업이 꽤 오래 중단되고 가끔 교장 선생님의 호출이나 갑작스런 회의라도 있으면
학생들은 긴 시간 동안 방치됩니다. 이런 것은 아프리카의 손님 대접 문화이자 학교의 문화이기 때문에 제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의미 없이 버려지는 시간들이 많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수학 보결 수업이 가능하도록 20분 정도면 풀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수학 복습 문제들을 상시 준비하고 다녔습니다. 특히 반복 연습이 필요한 분수, 소수, 연산과 같은 주제는 수준별 문제 은행식 학습지를 준비해서 아이들이 등교하는 아침 활동 시간에 활용하여 꾸준히 수학 문제를 접하고 복습하며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족한 자원과 끝없는 학습 부진과의 싸움에서 외국인 교사로서 어디까지 실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의 결론은 인식 변화가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수업에 대해 많은 대화와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좋은 수업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파견이 끝난 지금 현지 교사들이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직도 학생들과 학교 소식을 전해주는 현지 교사들과 그때의 수업이 그리웠다고 말하는 동료 교사들을 보면 분명 무언가 중요한 것을 신고 왔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해외 파견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가셔서 시행착오를 줄이시고 계획하신 활동들을 통해 성공적인 해외 파견 교육 봉사활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